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국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노승일과 고영태를 보호해라,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지만 그래도 본인을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이 위험한 국민들 위험해 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보려고 노승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 힘으로 노승일 씨를 보호할 수 있는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저는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제가 위험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전직 경찰입니다. 그렇구나. 네, 한방 경찰은 영원한 경찰 아니구나. 영원한 경찰은 맞는데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전직을 안 붙이면 네. 또 사칭 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동안 이 노승일 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계속 의견을 내주셔서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페셔널이 이 일에 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본인이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당했던 얘기도 좀 하시면서 여기서 하나 팁을 좀 주신다면 그 간단한 팁을 좀 주셔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팁을 드리기보다 우리 노승일 부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제가 겪은 경험은 지금 현재 우리 노승일 부장님이 겪고 계시는 것에 비한다면 뭐 조족지혈, 세 발의 피였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던 상황이었으니까요. 2012년 연말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국정원과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큰 풍파를 일으키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위해를 당하는 건 아니냐. 저희 아내도 많은 걱정을 했었고 혼자 이제 산을 제가 잘 다녔는데 산에 가지 마라. 이런 이제 말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를 지켜줬던 것은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눈이었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저는 스스로를 많이 노출시켰습니다. 방송에 오라면 다 나갔고 기자들이 인터뷰 하자면 다 했고 그리고 늘 사람 많은 곳을 다녔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저를 위해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거의. 그리고 또 하나는 위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 이미 할 얘기 다 해버렸고 그렇죠.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오히려 건들면 더 불리해지는 상황. 그렇지. 제가 만약에 맞습니다. 그 당시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한 7, 8시간만 안 하고 잠잠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뭐 당하는 거 아니야? 왜 안 올리지? 막 이런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공개하고 노출시키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라. 이것이 오히려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미 우리 노승일 부장님 잘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운동을 그만둔 지 꽤 오래됐습니다. 몸이 많이 낡았어요. 근데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스포츠맨이시고 확실히 우리 스포츠맨들끼리는 좀 통하는 게 있습니다. 구질구질한 거 싫어요. 뭐 감추고 뭐 머리 굴리고 오랜 동안 이렇게 맞습니다. 이거 싫어하는 게냥 딱 정면 돌파 있는 거 있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뭐 예를 들어 이제 승부를 위한 허용되는 트릭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그건 최소한 한에 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그 청문회장에서의 노승일 부장님의 정말 시원하고 솔직하고 멋있는 모습 그건 정말 국민 모두가 감동했고 감사드리고 있고 그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을 지켜드리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노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알고 있는 걸 다 까버려야 다시 다음 숨긴 게 없을 때 그때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관심을 안 두거든요. 본인 한번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상황에서 어떤 지금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일단은 10월 25일 날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고 아무도 몰랐거든요. 제가 뭐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그다음에 정동춘 전 이사장은 저한테 이제 독일에 가지 않았냐 그리고 뭐 독일에서 갖고 온 자료가 있지 않냐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봤었고 저는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다음 재단 직원한테도 제가 직원들한테도 어떤 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이제 밝힌 거는 이제 박영선 의원님 통해서 이제 그 녹취록을
공개를 했고 또 한 가지 또 정말 저로서는 이제 더 다행이었던 게 5차 청문회 때 이제 참고인으로 나왔던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 신변을 보호해줬던 건 마지막 7차 청문회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해요. 5차 청문회 때는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엄청 많았는데 조금밖에 못했거든요. 그때 우리 편인지 예.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인지 모르고 이완영 의원이 부른 거예요. 근데 얘기의 맥락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니까 우리 편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편은 우리 편이 아니고 진실의 편, 아, 죄송합니다. 국민의 편, 우리 국가의 당이었어. 편. 이제 네. 좋아. 국민의 편.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차에서도 이제 네. 그때는 뭐 다른 증인들이 많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노승일 증인한테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안 계셨으면 7차 청문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동무대였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까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뭐 따라붙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는 노승일을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리죠. 외래 이제 갖고 있을 때는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신변의 위협을 가장 많이 느꼈을 때 독일이었었어요. 예. 진짜. 이 자료를 다 스캔해 놨는데 그 몸수색을 당할까봐 그 세 개를 나눠서 이제 증거물을 갖고 들어왔고 근데 다행히 이제 몸수색도 안 당했고 근데 독일이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저로서는 타국이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영어도 못하고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었는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저희 홈그라운드인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안전하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변에 대한 위협 같은 거는 많이 털어진 상태예요. 버려진 상태고 영태도 조금 이제 그 신변의 위협보다는 본인도 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좀 이제 가벼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고영태 씨는 그 지금 노승일 씨보다 더 아는 게 많잖아요. 더 오랜 동안 최순실 씨랑 같이 일을 했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오늘 어제 최순실 씨가 저렇게 당당하게 고영태한테는 모든 책임을 이렇게 미루는 걸 보니까 이 고영태 씨가 차라리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와야 돼요. 대신 신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로서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용태 씨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스스로가 이런 국정농단, 특히 정경유착 범죄에 발을 담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래 일을 할수록 그 행위 자체의 어떤 공범성이 아마 더 많을 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충분히 이해한 건 뭐냐면 고용태 씨의 지금 입장과 마음을 이건 잘못했다라는 걸 분명히 느꼈던 것은 확연히 보여요. 이건 아니다, 잘못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순수한 마음 분명히 읽혀지는데 거기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있는 걸 다 내놓을 순 없다. 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했던 것을 다 내어놓게 된다면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나도 연루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나도 역시 구속되거나 혹은 여기에 덧붙여서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더 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청문회에서 꼭 필요 최소한도만 이야기하고 일부는 특히 태블릿 PC 등과 관련된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 감지가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그 고영태 씨는 첫째로 위험 여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차라리 있는 걸 다 내놓는 게 안전하다. 그렇죠. 두 번째로 본인의 심리적인 갈등, 번민, 고민 이 부분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 절대로 시간이 간다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차라리 다 내놓는 게 낫다. 그리고 제가 한 30년 동안 범죄 문제랑 살아왔잖아요. 그런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이 경우 고영태 씨가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 내놓는 것이 본인에게 돌아갈 책임을 최소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우선은 본인의 자의나 고의나 자발보다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모두 종합을 한다면 고영태 씨가 가장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노승일 씨가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본인이 알고 있는 거 했던 것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언론 앞에 다 공개하고 그리고 나면 고영태 씨에 대해서 보복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영태 씨를 어떻게든
입을 막게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안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뭐 신변의 위협 때문에 신변의 위협이 지금이 더 위협이라니까.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거를 꺼집어내면서 저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네, 영태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좀 근데 친구가 좀 그런 설득. 제가 제일 먼저 누구를 소개해줬어요? 김어준 씨 소개했죠.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자가 아니라 그냥 언론이 아니라 노승일 씨나 고영태 씨를 옆에서 가장 동생같이 챙기면서 감싸주면서 보호해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김어준 씨를 소개해서 제일 먼저 그 김어준 씨 그 뉴스공장에 나갔던 것이죠. 그랬고 그 김어준 씨 다음에 이제 주진우 씨가 연결이 같이 되면서 변호사도 그쪽 사람들을 제가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기자들 같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써먹고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김어준 씨 소개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안정감 있죠. 네네. 예, 그리고 형 동생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들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영태 씨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아저씨께서 네. 고영태 씨 영상 메시지 하나. 네, 고영태 씨뿐만 아니라 이성한 총장도 마찬가지죠. 이성한 총장. 네, 예, 네, 네. 이성한, 고영태 두 분, 정말 저보다 젊은 분이고, 참 멋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최순실이라는 잘못된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본인이 원치 않았던 일에 연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본인들이 겪었고, 봤고, 알고 있고, 한 내용들을 다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국가 앞에, 또 역사 앞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고, 또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범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부디 고영태, 이성한 두 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다 내어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두 분을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고 보호하는 길이며 또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으니까 짧게 굵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